어서오세요. 마포에서 사업하는 대표님들의 삶과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포 대표살롱 네 번째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포의 바 페이땡과 얼웨이즈 그 음을 운영하시는 황호정 대표님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깔롱한 살롱지기 은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데살롱의 마드모아젤 연주입니다. 여러분, 내 취향에 딱 맞는 칵테일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VIP 황호정 대표님은 망원에서 사람들의 페이버릿 칵테일을 찾아주는 공간 바 페이음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황호정 대표님,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동에서 페이땡이라는 칵테일 바를 운영하고 있는 황호정이라고 하고요. 새롭게 또 최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도전 어떤 건지 짧게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칵테일 바랑 굉장히 다른 업종인데요. 제가 Always 그 땡이라는 포켓집을 새로 오픈하게 되었고요. 좀 새로운 도전이라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꽤 많이 있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기대 멘트까지. 저희 대표님 어떻게 섭외하게 됐는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 방송이었죠. 3회차 게스트분 사업장인 하울 이야기 다들 들으셨겠죠? 이번 게스트분은 제가 하울에서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분입니다. 신촌에 그 여러 업장 모여있는 박스퀘 음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지금 매장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부터 찾아갔었는데요. 지금 망원의 페이 음이 오픈되고 나서는 두어 번 정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웃기게도 뭔가 새로운 사람이랑 데이트할 때마다 찾아갔었는데요. 어머나 이런 비하인드가 뭔가 공간이 로맨틱하고도 아름답고 뭔가 데이트하기에 딱 적당한 칵테일이어서 데이트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이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신 호정님, 섭외 연락을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오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칵테일 바에서 만났다는 게 약간 사람의 인연이 참 신기하면서 소중하고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연주님을 하울인 땡 바에서 만나 뵀지만 그러고 나서 저희 가게에도 놀러 오시고 우연히 연남동에서도 한번 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매체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렇게 섭외 연락을 주셔서 처음에는 되게 놀랬고 근데 너무 재밌는 기획 같아서 선뜻 제가 꼭 나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와,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딱 들었는데 사실 칵테일 바랑 포켓집을 함께 하시는 것부터 너무 저는 흥미가 확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안 가봤을까 이런 아쉬움과 함께 꼭 가봐야겠다. 그리고 너무 궁금한 분이어가지고 만나뵙게 돼서 너무 이제 반갑고 사실 저 되게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마다 좀 반주를 곁들이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데이트할 때 보통 처음 알아가기 위해서는 긴장을 좀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술집에 딱 가기보다는 밥 먹으면서 반주를 딱 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술집에 가서 데이트를 좀 이어서 하는 편인데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페이음이라는 이제 술집을 알게 돼가지고 다음 데이트는 여기서 해야겠다 이렇게 좀 저장을 해놓고 봤는데 설명해 주신 대로 이게 칵테일이랑 디저트랑 페어링해서 해주시는 컨셉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이 컨셉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컨셉인지 좀 소개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호명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페이버릿에서 따온 상호인데 그만큼 이제 칵테일 바 하면 좀 진입 장벽이 높기도 하고 사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칵테일 가짓수가 잘 적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누구나 자기 취향에 꼭 맞는 칵테일 하나는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해서 상호를 그렇게 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외식을 전공하다 보니 칵테일과 어울리게 어떤 걸 즐길 수 있을까 했을 때 디저트 달콤하고 좋은 공간에서 함께 페어링하면 어떨까 해서 이 두 개를 접목시켜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술 좋아하시는 분은 딱 밥 반주하고 나서 디저트도 한 번에 이렇게 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 가게가 처음에 신촌 아까 말씀드린 박스캣 음에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페이 바 말고도 올웨이즈 그 음이라는 포켓집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두 가게의 사장님이 되기까지의 어떤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신촌에서부터 홀로서기 그리고 두 번째 가게를 열기까지 한번 여정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숨어 있어서 제가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처음에 박스퀘음에서 시작한 거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팝업으로 시작해서 디저트랑 논알콜 칵테일 그리고 약간의 칵테일 음료를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같이 공부를 했던 동업자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넷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다가 저는 이게 실제로 사업으로 이어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랑 마음이 맞는 3명이서 사업자를 내고 정식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은 본인의 가게를 하고 싶어서 중간에 이제 나가게 되었고 남은 2명이서 이 가게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하다가 망원동의 페이음이라는 지금의 칵테일 바로 계약을 해서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동업자분과 함께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가게가 3년이 됐는데요. 초반에 1년 반 정도는 동업자와 함께 가게를 꾸려나가다가 그 친구는 제과 파트였는데 예전부터 빵집을 오픈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와 기나긴 토론 끝에 빵집을 새로 망원동에 또 오픈을 했고요. 지금도 너무 좋은 관계로 그 친구는 남는 빵을 저에게 주고 저는 그 친구가 퇴근하면 칵테일 한 잔을 이렇게 주는 그런 관계로 남았습니다. 서로 이제 또 아름다운 이별과 아름다운 독립을 했네요. 네. 아름다운 이별과 독립. 그 독립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딱 하나 떠오르시는 뭔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아까 토론이라고 표현하신 게 사실 기나게 뭔가 논쟁의 과정으로 들리기도 했는데요. 또 그런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보람찼던 순간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 처음에 저도 사업이 처음이니까 뭔가 이 동업자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지칠 때 이 친구가 더 힘을 내서 아자아자 해주며 서로 다독이는 그런 관계였어서 너무 저도 모르게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본인의 꿈을 찾아서 떠나는 거라서 응원은 해주지만 그 부재가 처음에는 굉장히 공허했어요. 이제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나를 이렇게 다독여주지도 않고 같이 아자아자 해보자 이런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게 가장 큰 힘들었던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이런 상황을 극복해서 어엿하게 1인 사업자로 또 매장을 꾸려나갔다는 점에서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순간과 보람찼던 순간이 같이 맞닿아 있네요. 근데 그렇게 같이 하다가 홀로 서게 됐을 때 아무래도 말씀하신 채찍질이나 당근이나 이런 게 적어져서 좀 무너지기도 쉬웠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다잡으신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약간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가게를 하게 됐는지를 떠올리면서 마음을 좀 다잡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취업을 준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않고 이렇게 불안정한 소상공인의 삶을 선택한 것은 어쨌든 저의 의지고 제가 이 일을 좋아해서 시작한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고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지라는 걸 계속 떠올리면서 좀 초심을 잡았던 것 같아요. 뭔가 말씀에서 다부진 그런 의지와 느껴져서 네. 저런 분이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자기 꿈으로 선택한 거니까 계속 쭉 하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꿈을 처음 꾸게 된 기가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이 다 다른 사업 하거나 혹은 나는 이제 제과에 집중하고 싶어 하고 떠날 때 그리고 나는 칵테일 바를 잘 페어링 해주는 거기에 집중하신 거잖아요. 그럼 처음 그런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언제였을까요? 이건 또 제 전공과 10년 전이라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원래는 서울 소재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학교 앞에 있던 펍 겸 칵테일바에서 알바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칵테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술자리나 이런 신입생 모임들은 아시다시피 약간 좀 어느 정도의 강압도 있고 좀 선택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는데 칵테일은 내가 좋아하는 도수, 좋아하는 맛으로 마음껏 만들어 마실 수도 있고 조금 부담이 덜하니까 이 음료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식업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난 꼭 나중에 칵테일바, 내가 원하는 칵테일바를 차려야겠다라고 그때 막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빠르게 자기 길을 딱 찾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이 또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칵테일바에서 일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대학과 문화는 소주를 많이 먹이고 폭탄주를 먹이고 이제 소맥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유로운 이제 칵테일을
선택해서 먹을 때 딱 빠졌던 칵테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칵테일 바의 어떤 특별한 문화에 빠졌다거나 하는 게 또 궁금해집니다. 약간 그 대학교 내에서는 아무래도 선배, 후배 관계가 조금 저는 경직되게 느껴졌었는데, 칵테일바에서는 제가 그때 일했던 장소에는 이제 이렇게 당구 말고 뭐죠? 포켓볼도 포켓볼. 칠 수 있고, 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거기서는 굉장히 모두가 수평적으로 만날 수 있고, 나이랑 상관없이 친구도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저도 이제서야 알았지만 그 당시 제 성향과도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분위기가 제가 바를 좋아하는 이유랑 아주 비슷해요. 맞아요. 진짜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자유로움과 유머와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바의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또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알바에서 그런 매력을 느껴서 일로 이어진 게 좀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창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알바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뭔가 시간 낭비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다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길을 찾으신 게 되게 인상 깊네요. 그때 이렇게 될 걸 혹시 예상하셨을까요? 그때 저는 근데 좀 저도 신기한 게 뭔가 확신이 있었어요. 무조건 이걸 해야겠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말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꼭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달려왔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때 경험에 빗대어서 말하는 게, 만약에 내가 어떤 가게를 하고 싶다 하면 전 진짜 꼭 그 업종에서 일해보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는 알바생의 입장으로도 일을 해보고 그 뒤에 이제 전공을 살리다 보니 인턴 형태로도 계속 칵테일 관련된 업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업주의 입장과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대표님이세요. 왜냐면은 되게 많은 젊은 대표님들이 직원으로 일하는 경험 없이 바로 대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알바부터 직원, 그리고 내 사업을 하기까지 다양한 입장을 경험해보면서 더 이제 손님 입장까지, 그래서 모든 입장을 다 아우르면서 경험 기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배려가 빛나고 모두의 경험이 소중한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때 또 그런 다짐을 하신 다음에 유학을 가셨다고 들었어요. 되게 파리의 유명한 르꼬르동 블루에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신 이유랑 그리고 거기서 배워오신 게 어떤 건지 좀 많이 궁금했어요. 이건 제가 너무 단골 소재로 얘기해서 지금 랩도 할 수 있는데요. 와, 기대하겠습니다. 네, 경영학과를 재학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저희 학교에 외식 경영, 호텔 경영학과가 굉장히 되게 잘 나가는 좋은 과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 전과하거나 복수 전공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행정실에 문의를 했는데, 두 학과가 너무 유사해서 복수 전공이나 전과가 어렵다고 시스템상으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주변에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동기들이 선배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뭔가 자연스럽게 해외로 나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학교의 존재를 알게 됐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실무에 치중되어 있고, 그리고 학비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면 진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혼자 PPT를 만들어서 부모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너무 멋있다, 진짜. 왜냐면은 어쨌건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흔쾌히 이해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유학이라는 좀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국 사회에서 경영학 전공을 한 다음에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이제 어떤 루트는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는. 근데 이제 내가 내 사업을 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이 유학을 가야겠어라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셨는데, 그걸 또 이해해주는 부모님과 함께 계셨다니까 너무 부럽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 하셨다는 부분에서 역시 사업과는 다르다. 투자 유치를 위해 부모님을 대상으로 그렇지. 프레젠테이션까지 싹이 다르셨는데요. 가정에서 하는 IR이다, 진짜 이거는. 그러네요. 네, IR은 투자 설명을 하는 어떤 과정을 얘기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렸고, 또 저는 이제 지금 이 바가 망원동에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망원동 참 좋아하고 마포에 살았던 입장에서 되게 매력적인 가게가 많은 동네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런 취향을 맞춰주는 칵테일 바를 다른 곳이 아닌 마포에 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또 마포의 매력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신촌 박스캠에서 했을 때 집이 본가가 좀 거리가 있어서 그때부터 서울 자취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마침 저랑 같이 동업하는 친구가 망원동에 할머니 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망원동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친구였고 신촌과 다르게 번잡스럽지 않은데 있을 건 다 있고 너무 사랑스러운 동네다라는 평을 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그런 평가에 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런 안목을 믿고 이 동네 어떨까 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처음 살기 시작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매력적이고 매번 새로운 업장과 좋은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고 여기 칵테일 바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망원의 매장 여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이제 곧 딱 3년이 됩니다. 3년. 와, 만 3년. 그 사이 망원도 사실 많이 변했잖아요. 네. 아까 망원 이야기하실 때 사람 많지 않고 사랑스러운 동네고 그렇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지금은 망원동이 너무너무 더 주목을 받고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아쉬운 기분도 있어요. 약간 이거 홍대병이라고 보통 말하시던데 나만의 작은 망원동이 너무 유명해지고 약간 관광지로 되는 기분이 좀 들어서 약간 아쉽습니다. 나만의 작은 망원이 내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기분일까요? 근데 망원에 사람이 많아지면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손님도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좀 있나요? 분명히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저희나 이렇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근데 또 어떻게 많아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시면 빵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망원동에서. 근데 이제 빵이라는 게 좀 진득하게 시간을 보낸다기보다는 빨리 원하는 거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인증을 하거나 어디로 넘어가는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술 관련된 업종이나 음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빵 투어 이렇게 오면은 빵을 땅땅땅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유동인구의 특성이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 애정을 갖고 계신 그래도 그 망원에 제가 종종 그 호정님의 SNS를 염탐하는데 망원 시장에서 재료를 공수하시는 모습을 가끔 봤어요. 이런 로컬 시장을 매번 이용하시는지 이런 것을 이용할 때 느끼신 어떤 장점이나 단점도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살 수 있으면 거의 100% 시장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주로 계란, 그러니까 디저트 제과에 필요한 계란, 그리고 이제 칵테일에 들어가는 각종 과일들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매장으로 바로 배송 오는 것들 업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상품의 질이 왔다 갔다 좀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불편함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그게 유일한 단점이긴 해요. 특히 가격 같은 경우에 어떤 날은 굉장히 저렴했다가 어떤 날은 약간 가격이 다소 높기도 해서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가 관리나 이런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엄청 큰 장점이 있다면 저는 제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제철 뭐 이런 계절의 변화를 딱 이제 한눈에 느낄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다음엔 이런 칵테일을 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포 살게 된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처음 느꼈거든요. 지금 이게 철이구나. 이게 마트에 가면 잘 못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물론 마트도 제철 따라서 가격이 좀 변동이 있다고 해도 시장은 정말 쫙 깔리잖아요. 그 과일, 그 채소. 그래서 그런 거에 딱 맞춰서 또 되게 딱 맛있는 그런 음료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좋아하시는 제철 이용한 요즘에 만들고 계신 칵테일 하나 추천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가게의 엄청난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제철 과일 피즈라고 제가 아예 메뉴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틀이 있고 굉장히 청량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데 매 계절마다 이제 과일을 바꿔서 선보이고 있죠. 저희가 최근에 무화과였는데 이번에 너무 아쉽게 장마같이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무화과가 엄청 빨리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은 철이 끝나서 다음 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철 과일 피즈를 먹기는 어려운 잠깐 시기. 오시면 샤인머스켓으로 만들어 드리고는 하는데 완전 100%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과일 러버들에게 아쉬운 소식이네요. 무화과가 들어간지는 몰랐는데.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금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까
폐의 음이 생기기까지 이야기, 그리고 마포에 자리 잡은 이야기, 마포에서의 어떤 매력까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대표님의 사업과 경험에 대해서 어디서도 못 듣는 특별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이 저는 좀 뵀는데 너무 젊으신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젊고 너무 야무지고, 와, 포부가 장난 아니다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매장을 2개나 오픈하고 또 팀으로 했다가 혼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를 더 열고 이런 열정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 비결을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숨 고르고 안내방송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마대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에서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협업이나 광고 제안은 인스타그램 DM 또는 이메일 마포비즈살롱 mapobizsalon@gmail.com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제 살롱의 대화가 한층 깊어집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페이음의 황호정 대표님, 사업을 꾸려온 이야기 내밀하게 나눠볼게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예비 사장님, 창업자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호명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페이음도 이름을 한 차례 바꿨었죠. 혹시 어떤 이유로 바꾸게 되셨을까요? 이전 상호는 말을 해도 괜찮나요? 네네. 이전에는 주엔이라고 불어로 낮과 밤이란 뜻인데요. 저희가 이 칵테일바도 그 정부 지원 사업에 골목 경진대회라는 어떤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일부 받아서 창업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컨셉추얼하고 좀 특색이 뚜렷한 가게를 했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프랑스에서 같이 공부를 했으니 불어 이름을 쓰자.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낮에 영업을 했어서 낮에는 이렇게 즐기고 밤에는 이렇게 즐기는 그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주엔이라는 이름을 했었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제가 홀로 서면서 말씀드린 초심에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니 저는 칵테일이 정말 너무 좋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칵테일을 마셨으면 했거든요. 누구나 나는 이 칵테일이 내 최애 칵테일이야 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취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연유로 상호를 한번 싹 바꿔서 새롭게 리브랜딩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꾸신 시기가 언제쯤이셨어요? 작년 1월입니다. 그러면은 영업하시고 한 2년 정도 지나신 뒤에? 네, 딱 반 정도 안 됐을 때, 1년 반 안 됐을 때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준비해서. 뭔가 바꾼 뒤에 가게 분위기나 손님 반응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상호는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무조건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엔이랑 페이땡을 비교하시면 알겠지만 압도적으로 뒤가 기억이 잘 남는 이름이기도 하고 낯설지 않아서 훨씬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기존 상호 같은 경우에는 단골인데도 종종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호는 무조건 깔끔하게 기억에 잘 남게. 확실히 프랑스어가 멋있긴 한데 저도 프랑스어 공부를 했었는데 발음도 어렵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 바꾸신 것 같은 게, 사실 설명 딱 들었을 때도 자기 취향을 찾을 수 있는 내 최애 칵테일을 말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게 너무 상호명과 잘 붙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리브랜딩 하신 것 같고 되게 멋있다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또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새벽 1시까지 운영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다른 바에 비해 조금 일찍 끝나는 느낌 들긴 했었는데, 저는 너무 제가 술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칵테일바나 클래식바는 좀 오래 하는 곳도 많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디저트 페어링 한 특성상 좀 일찍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타겟이 여성 고객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을 정해지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동네 특성이 좀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망원동이 늦게까지 2차, 3차, 4차 이렇게 술을 마신다기보다는 딱 맛있는 밥과 그 다음에 2차로 술 한 잔 곁들이는 정도의 고객들이 많이 놀러 오시고 그런 분들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동네 칵테일바는 그렇게 오래까지 영업을 안 해서 저도 그 추세에 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디저트랑 칵테일을 판매를 하다 보니 저희의 대부분 여성 고객들이 방문을 하세요. 거의
90% 아니면 80%까지도 여성분들이 와주시는데 그러다 보니 좀 일찍 귀가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영업시간을 그렇게 설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칵테일 바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틈새 시장을 제대로 노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칵테일 2차로 가기보다 3차 그 이상으로 가는 경우도 더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밥 먹고 어디 갈까 했을 때 카페 가서 디저트 먹자와 어떤 바를 가자를 합쳐서 2차부터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여성분들도 더 많이 올 수 있는 곳이지 않나 싶네요. 맞아요. 어떨 때는 저희가 하루 종일 영업을 하는데 남자분이 한 번도 안 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여자분들이 디저트를 좋아하시기도 하니까 비교적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된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디저트랑 칵테일을 떠올렸을 때 저희 목표 고객층 자체가 2030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잘 자리를 잡아줘서 알아봐 주신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역시 경영학과 출신인 게 느껴지시는 게 저도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분명하다. 되게 컨셉도 분명하고 타겟도 분명하고 흔히 말하는 STP라고 하잖아요. 이제 세그먼트 시장, 뭐 타겟, 포지셔닝이 아주 잘 돼 있는 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또 약간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게 바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손님들이 시비를 분다거나 너무 만취했을 때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타겟이면은 좀 비교적 그런 문제도 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기대에 좀 부응하셨는지 운영하실 때도 궁금합니다. 너무 만족스럽고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아시다시피 칵테일바 창업하신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제 주변만 봐도 칵테일바 사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남자분이신데 저는 그런 데서 오는 제가 겪을 수 있는 어떤 미래의 리스크를 정말 지기 싫었고 제가 그러면은 이 일을 싫어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만취하거나 이렇게 예의 바르지 못한 그런 고객을 만났을 때 제가 얻을 상처나 이런 거를 정말 피하고 싶었고 물론 맞서 싸우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고객층을 제가 원해서 일부러 세팅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저한테 너무 좋은 영향을 줬고 여자분들 고객들 혹은 커플 이렇게 오셨을 때 저는 진짜 고객님들이 너무 다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좋은 영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성분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술을 좋아하거나 언젠가 자기 공간에 술을 팔고 싶은 분이라면 좀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커플이 오기 좋은 공간 그리고 2030 여성들이 오기 좋은 공간을 만들면 그런 이제 술을 파는 데 있어서 올 수 있는 좀 위협이라든지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타겟은 처음에 좁히면 좁힐수록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좁은 그 목적을 잘 달성하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여성 고객분들의 리뷰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이 나무로 된 어두운 인테리어가 되게 아늑하고 좋다는 평도 많았어요. 의도하신 인테리어나 브랜드 컨셉이 처음에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무조건 원목 우드 느낌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경 우드파였는데 제 생각이 맞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칵테일바에서 기대하는 어떤 그런 아지트 같은 분위기, 편안함 이런 거는 우드 재질이 줄 수 있는 가장 쉽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공 작업만 맡겨서 다 직접 칠하고 반셀프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의 고생이 보람차게 남은 것 같습니다. 보람차게 남았기에 그 이번 포켓집도 셀프 인테리어를 상당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제가 칵테일바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알기에 또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할만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굉장히 미화가 되니까 할만한데 돈도 아낄 겸 내가 해볼까라는 또 2번의 실수를 해서 결국 제가 반셀프로 진행을 했는데 뭐 당연히 후회는 없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중요하다 보니 창업에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아낄 수 있는 거를 아끼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산도 예산인데 또 셀프로 했을 땐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잖아요. 또 이제 되게 의지가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되게 확고하게 이런 게 예쁘고 이런 게 좋다 하시는 게 성공 전략이 있으시니까 사실 지금 바에서 그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공간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2개를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아무튼 방금 같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운영하실 때도 좀 시간이나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분배를 하고 계신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시간 분배는 저희가 포켓집을 오픈한 지 이제 1달 반 정도가 돼서 그래서 아직 기운이 남아있는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일을 벌리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해내야 돼서 제가 제 스스로 건강 관리나 이런 컨디션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칵테일바만 운영했을 때는 낮 시간이 굉장히 많이 비거든요. 근데 그러면 조금 피곤하면 허송세월로 보내기도 하고 뭐 조금 의지가 넘치는 날이면 알차게 보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편차가 심하니까 저 스스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히려 포켓집이라는 목표가 생기고 가게의 시간 분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알차게 보내려고 제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오히려 좀 더 잘 살고에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녹음 시작하기 전에 인사할 때 이제 운동 되게 좋아하시고 포켓집 여신다면 포켓을 매일 한 끼 이상 드신다고 들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와 어떻게 저걸 매일 드시지? 이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포켓을 매일 드시면서 이렇게 물리진 않으시는지 아니면 건강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정말 심각하게 똑같은 음식 2끼 연속 못 먹는 병에 걸려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따가 말하겠지만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공주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같은 음식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몇 끼를 다르게 채우고 싶었는데 포케가 신기하게 토핑이 다 다르니까 제가 먹었을 때 다른 음식으로 인식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질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메뉴 개발에 제가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먹고 있고 덤으로 건강도 잘 챙기게 된 것 같습니다. 건강,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건강을 열심히 챙기는 게 사실은 사업을 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거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호정님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아까 남편분 얘기도 살짝 하셔서 이런 관계들과 자신의 일 그리고 어떤 그 외에 건강이나 일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시면 어떻게 되시는 것 같으세요? 항목이 그럼 관계랑 건강과 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건강이 제일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불과 한 1년 반? 2년 전만 해도 거의 주 8일 술을 마시고 매일 약속이 있고 마감해도 항상 누군가가 저와의 술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술로 그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는 그 다음날의 그 숙취 그리고 그 무력감, 이 더딘 내 몸, 육체 이런 걸 느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일단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만나는 제 남편이 운동을 업으로 하고 있어서 더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게 됐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가치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근데 방금 딱 들으면서 운동하시는 분을 만나다 보니까 또 포켓집 아이디어를 더 얻게 된다거나 사실 이제 바를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포켓라는 새로운 영역을 할 때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완전 크게 있었어요. 운동을 하는 분을 만나니까 같이 밥을 먹을 때나 이런 대화의 소재에도 건강이나 식단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다고 그분이 건강식만 먹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래도 건강한 한 끼에 대한 중요성을 저한테 많이 좀 전달을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그만큼 제가 제 몸을 위해서 관리를 해준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오래 행복하려면 건강이 영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잘 돌봐야겠구나. 그리고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것과 운동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죠. 주변인에게 받은 영향이 자기의 삶에 큰 어떤 동력이 되고 그게 결국 원하는 사업의 방향까지도 결정이 되는 되게 긍정적인 현상을 겪고 계시네요. 사실 아까 그 순위를 여쭤본 거긴 한데 그 건강과 관계와 일이 이렇게 확 이렇게 한 번에 구슬 꿰듯이 깨어지는 뭔가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또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을 위해 가는 과정에서 열게 된 포켓집인데 아무래도 페이음이라는 기존 업장이 있는데 이 새로운 가게를 여신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뭔가 기존에 운영하시는 곳이 충분히 안정됐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가게를 열게 되신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이 기존의 가게로만은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한 거기도 해요. 물론 너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시작했다간 둘 다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이 기존 가게가 그래도 느끼기엔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건 맞지만 아시다시피 주류를 취급하는 업장이다 보니까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요. 맞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는 게 느껴지면 이런 술자리부터 줄이잖아요. 특히 칵테일은 그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소주, 맥주는 조금 더 부담이 없지만 칵테일은 뭔가 사치의 영역같이 느껴져서 칵테일을 많이 줄이고 그걸 제가 직접 체감을 하니까 앞으로 외식업을 오래오래 하기 위해서는 칵테일도 당연히 좋지만 뭔가 다른 도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건강과 연관된 키워드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포케라는 아이템을 찾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근데 운영을 하시면서 직원분들을 아무래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직원이 생기면서 인건비나 관리에 드는 리소스도 많이 커졌을 텐데 이런 건 혹시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어떨 때는 이 친구가 나보다 많이 벌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같이 일하면서 좋았던 게 그 친구가 일해주는 시간만큼 저에게 여유를 주기도 했고 제가 이 일을 끊임없이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오히려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인건비 나가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친구가 제가 대신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준 거니까 그럼 그 시간 동안 정말 잘 쉬고 잘 놀아야겠다 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주류가 경기도 굉장히 타기도 하고 또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바를 하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원래는 주 8일 음주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최근에 경기도 경기지만 막 달러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원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이렇게 재료를 할 때 과일 말고도 이제 주류에 대한 원가 관리도 좀 고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재료의 단가를 유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좀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또 규칙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이거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만들 수 있는 건 좀 직접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완제품을 사면 뭐든지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거기에 또 제조 공정과 인건비와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물가는 다 그런 걸 포함해서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재료나 아니면 시럽 이런 게 있다면 가게에서 전부 다 만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레시피나 이런 걸 조절하는 게 더 용이해서 오히려 선호하는 편이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직접 만들어 사용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자몽 진토닉이랑 자몽 네그론이라는 칵테일이 있는데 원래는 자몽을 직접 증류해서 완제품으로 나온 그런 술을 썼어요. 근데 그 술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 매번 뭔가 자몽 향이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저희가 직접 자몽 진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창한데 그냥 기존에 있는 제일 클래식한 진 제품에 자몽 껍질이랑 이런 과육을 이용해서 차를 우리듯이 인퓨징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직접 사와서 하기 때문에 신선함도 있고 직접 만든다는 거에 또 특별함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좀 업장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 왠지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 가시는 메뉴판을 한번 봤을 때 페이음에 칵테일 선택을 돕는 가이드가 되게 상세하다고 느껴졌어요. 칵테일 가이드도 있고 칵테일 백과사전 목차도 있었고 노알콜도 또 판매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업장에서는 노알콜은 판매를 안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에서 되게 초보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느껴졌는데 다른 바보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타겟층을 고려한 전략이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바 자체를 차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궁금해요. 일단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명이고 손님은 여러분이 한 번에 오시다 보니까 1대1 응대가 힘드니 메뉴판만으로도 본인이 진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대한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고객분들이 여기는 메뉴가 너무 친절하다. 그냥 사장님이 설명해 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뿌듯함을 느끼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본인이 직접 고르고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 목적이 제일 커서 그렇게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메뉴 구성이나 상세한 이제 가이드는 맨 처음 오픈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픈하신 다음에 약간 조정을 좀 해가면서 추가하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상호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친절하지도 않았고 그렇게까지 가짓수가 많지도 않았는데 제 이런 경험이나 이런 실제 업장 운영 노하우가 쌓이면서 아 메뉴는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게 좀 쌓이고 쌓여서 최종본으로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전히 바꿔 나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수정을 하려고 하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메뉴 구성이 되게 잘 짜여진 고객 경험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만 있는 칵테일 바가 아니고 테이블들이 있고 또 여자 혼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실 거고 커플끼리 와서 두 분만 대화하고 싶어 하시기도 할 거고 근데 그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메뉴판이 있는 게 의도한 바가 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폐음버의 칵테일 재밌고 보기에도 되게 예쁘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뭔가 좀 더 여성 취향을 저격한 듯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칵테일이어서 이런 시그니처 디저트나 칵테일들은 어디에서 보통 영감을 얻으세요? 정말 솔직히는 핀터레스트를 정말 많이 보고요. 우와. 왜냐면은 칵테일이나 디저트를 사람들이 소비를 하러 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맛보다 비주얼이 우선적으로 더 중요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본기가 있어야 다 의미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예쁜 공간에서 예쁜 디저트와 예쁜 칵테일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그래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이런 핀터레스트처럼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쁜 디자인의 칵테일 디저트들을 보면서 실제 개발에 참고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특히 해외의 유명한 칵테일 계정들 아니면 호텔 계정들 이런 거에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망원 살면서 왜 몰랐지 싶었는데 저도 딱 메뉴판 보니까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타겟에 저격이 돼가지고 보면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핀터레스트를 보면서 칵테일 바의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게 너무 신선하고 혹시 그 외에 이제 이 주변에서나 혹은 한국에서도 참고하시는 어떤 장소 같은 게 있으신지 꼭 칵테일 바가 아니어도 뭐 디저트든 말씀하신 호텔이든 좀 좋아하시는 공간이 있으신지 좀 취향을 살짝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공간 저는 이런 메뉴 개발이나 아니면 제가 노트북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있을 때 카페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연희동에 프로토땡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뷰가 있으면서도 작업자가 집중할 수 있게 아주 세심하게 설계된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 공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커피라는 그 본연의 목적에도 충실하게 너무 커피가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그럼 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거를 얻고 싶을까 이렇게 해서 영감을 그런 식으로 얻기도 하고요. 제 취향은 그 의도랑 목적이 잘 녹아들어서 사람이 그걸 잘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제 취향이에요. 어머,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매체랑 메시지가 함께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전공이 이제 미디어였고 콘텐츠 같은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랑 그걸 메시지를 표현한 습관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오는 쾌감이 있잖아요. 뭔가 네. 아름답다. 이건 정말 딱 하나의 깔끔한 심플 리스트 베스트처럼 심플한데 와닿는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추구미가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컨셉도 잘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에서 되게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지점이 느껴져가지고 고객 중심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생각을 해야 개발도 계속 핀터레스트도 참조하면서 만들어 가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개발을 그러면 보통 어떤 정해진 시간만 이 시간에 앉아서 개발해야지라고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24시간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개발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거의 24시간 녹아있는데 정말 뜬금없는 곳에서 갑자기 영감을 얻기도 하고 갑자기 길 가다가 신호등이 파란불이 팍 켜졌는데 그 위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잎이 너무 예쁜데 뭔가 이 초록색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도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딱 명확한 사례를 말씀드리려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생활 모든 곳에서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주신 꽃다발처럼 그런 예쁜 꽃을 보면서 뭔가 꽃 모양 뭔가 더 어울리는 그런 칵테일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걸 이제 그때그때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저는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더 힘쓰고 있습니다. 왜 요식업 사장님들마다의 장점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메이킹을 훨씬 잘하고 개발을 잘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영업을 멘트를 엄청 잘하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중에 호정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전 진짜 친절한 것. 제가 직원들이랑도 얘기할 때 그냥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제품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안 친절하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정말 그건 제 약간 신념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아무리 맛있고 정말 기분 좋게 먹었어도 그 직원의 응대나 거기 있는 뭔가 사장님의 응대가 약간 좀 불친절하다 느끼면 그 모든 기억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약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아쉬워도 그 공간에 있는 직원의 애티튜드가 너무 친절하면 그런 거를 정말 상회하고도 남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이제 그런 메시지 매체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전 좋은 기획은 또 친절한 기획이라 생각해요. 아무튼 기획의 목적은 받는 일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컨셉을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난해한 컨셉은 친절하지도 않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말씀해주신 오늘 호정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컨셉은 너무 이해가 쉽고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도 그걸 확 느꼈을 것 같아서 이것이 바로 친절한 기획이고 너무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지금 그 딱 말씀 들으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중 하나가, 가게를 하거나 어떤 브랜드를 할 때 자기를 완전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두고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던 그런 어렴풋이 몸으로 체득하고 있던 걸 그 사람이 그렇게 문장을 딱 써주니까 약간 싶더라고요. 유레카처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냥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공간이 무엇을 의도하고 목적을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정말 좋은 공간 기획인 것 같아서 막 갑자기 떠올랐어요. 빨리 가보고 싶네요. 얼마나 예쁠까. 자, 우리 이거 종료하고 다 같이 가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저희 점점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SNS 염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페이음의 SNS를 들여다봤는데요. 작년에 2주년 인사글 남겨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2주년 인사글에서 페이음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2가지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칵테일을 마시는 긍정적 경험, 내 취향에 맞는 환희, 이 2가지 꼽으셨거든요.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게 된 이유를 앞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이 2개를 꼽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인식이 좋아져서 칵테일바랑 이런 거를 즐기시는 분도 너무너무 많아졌지만, 제가 불과 칵테일바에서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면 안 됐었어요. 왜냐면 인식이 그때는 뭐 좀 여자분들이 주로 나오는 그런 공간도 많았고, 모던 토킹바 이런 것도 많았고, 애초에 술, 여자, 뭐 일하는 그런 게 다 좀 보수적으로 느껴지는 시기에 제가 딱 그런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목표한 또 다른 것 중 하나는 칵테일이 굉장히 쉽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제 가치여서,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이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다 보니 그렇게 인사말을 또 적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해를 되게 많이 살 때가 있거든요. 왠지 이제 술을 먹으면 좀 뭔가 무절제할 것 같다.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날라리일 것 같다. 이런 인상이 네. 아직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옛날만큼 보수적이지 않아도 지금도 여자가 술을 즐겨? 그럼 왠지 그런 다양한 오해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써주신 칵테일을 마시는 긍정적인 경험, 이런 게 되게 2030 여성들이 필요했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또 들고, 또 이제 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쭉 설명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특히 이제 2주년을 맞아서 이거를 하기 위한 이제 앞으로 2주년을 맞이한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걸 더 힘써야겠다 하고 좀 더 힘쓰기로 결심한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초심을 찾으려고 해요. 제가 왜 이 가게를 시작했는지는 아까 거기 인사말에 써있듯이 칵테일을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고, 칵테일을 많이 즐기지 않아봤던 사람들이 이런 칵테일 있네? 나 칵테일 좋아하네. 이렇게 느껴지면 제 사실 가게의 목적을 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님들이 하나둘 더 늘어나고, 이제 욕심을 내면 칵테일과 디저트를 같이 즐기는 경험이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에 그래서 더 힘을 써서 항상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매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약간 번외 질문인데요. 네. 자기 취향의 칵테일이라고 하면 왜 노날코 칵테일은 칵테일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목테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내 취향에 맞는 칵테일로 취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이거는 저도 좀 최근에 생각이 바뀐 건데, 사실 저도 메뉴에 넣긴 했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고객의 편의를 위한 거지. 제 신념에, 노알콜 너무 좋아, 막 개발해야지까지는 아니었어요. 다만, 여기 오는 고객 중에, 뭐,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거나 하는 이유로, 근데 그런 분들이 배제되면 안 되니까 노알콜 메뉴를 넣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생각이 더 많이 바뀐 게 저당 열풍이나 이런 다양한 소비자를 생각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내가 단순히 노알콜을 이렇게 대할 게 아니고 실제로 정말 너무 이 분위기와 칵테일을 즐기고 싶은데 어떤 이유들로 못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노알콜도 정말 하나의 칵테일이구나 라고 저도 딱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만들려고요. 네. 뭔가 전반적으로 칵테일을 향한 애정도 있지만 손님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크게 느껴져요. 이 일을 혹시 사랑한다고 느끼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왜냐면, 네. 그럼요. 저는 이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주변에 창업하시거나 어떤 뭐 칵테일 아니면 뭐 카페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제가 이 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일하지 않고 제가 아니다 싶은 상황에서는 그냥 좀 며칠 쉬고 오기도 하고 뭐 잘 안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 이 일을 가장 사랑하면서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나와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딱 지향하시는 바에 저 걸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걸 들으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어디선가 우리 방송을 맞이하셔가지고 이제 만난 분들이 또 새롭게 이제 페이움이란 바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칵테일 관심 없던 분들도 나도 한번 가볼까? 너무 여기 궁금하다 하고 오실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는 힘?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는 사실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되게 사랑이 느껴지긴 했거든요.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이제 많고 이야기가 많으시구나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즐거웠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사랑하시는 만큼 또 아까도 손님들을 사랑한다 하셨는데 손님들 사랑을 느낄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그럼 좀 사랑을 체감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갈수록 느끼는 건데 그냥 이 한 잔의 칵테일을 위해 후반 뭐 이렇게 몇만 원의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사랑이라고 느끼게 됐고요. 예전엔 잘 몰랐어요. 그냥 저도 어디 가서 칵테일 막 사 마시고 하니까 왜 우리 가게 손님 안 오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가게를 굳이 와서 이 한 잔의 돈을 지불하고 이런 경험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느끼게 된 경지에 약간 오른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더불어서 그거에 이제 먼저 친절하게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친절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진짜 큰 보람을 얻어요. 그런 보람을 가득 담은 그 이주준의 인사글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그 글에서 정확한 그 말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자영업은 하루하루가 불확실하고 스스로 단단해지지 않으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 대표님에게 스스로 단단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거는 서비스를 하는 주체로서의 단단함인데 제가 고객을 대하는 만큼 제 기분이나 이런 것도 제가 잘 보살펴야 해요.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일인데 제가 행복하지 않고 제가 뭔가 불만이 많은 상태로 삶을 살면 그게 서비스에 무조건적으로 티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무 불안하고 불만이 많은데 억지로 좋은 서비스를 꾸며내면 저만 힘든 일이에요. 손님은 모를지언정.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단단함이라는 표현을 썼고 항상 저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고 그러면서 고객을 대하려고 좀 노력합니다. 그럼 앞으로 페이움을 찾아오실 손님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이 단어를 참 많이 말하는데 초심을 항상 떠올리면서 그냥 오시는 분들이 여기 칵테일 디저트 진짜 괜찮다 라고 딱 느낄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열심히 만들고 개발하고 친절하게 있겠습니다. 네. 언제든 놀러오세요. 그러면 또 같이 새롭게 여신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올레이즈 그 음을 또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너무 홍보만 하는 느낌이라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네. 포케는 사실 제 그냥 개인적인 가치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좀 지속 가능한
외식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도전을 하게 되긴 했는데 실제로 그냥 밥을 건강하게 먹고 싶은데 집에서 해먹기는 귀찮고 좀 근데 잘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고민하고 열심히 만들었으니 편하게 또 찾아주시면 건강한 한 끼 잘 대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홍보를 하시는 김에 각각 두 가게에 정말 추천하는 메뉴 하나씩 또 홍보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일단 저희 가게에서 그러니까 칵테일바에 오실 때는 제철을 느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제철 과일 피즈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포켓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애정이 가는 메뉴는 제가 다 직접 손질해서 그런지 연어 포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오실 청취자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호정 VIP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회차들의 방송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에게 하루 쉬는 휴무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한 오늘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 여쭙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제 장비가 세팅된 환경에서 이렇게 인터뷰처럼 하니까 좀 긴장됐는데 말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내가 이렇게 할 말이 많았나 싶어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또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워가지고 정말 저는 아까 저희 이제 듣는 분들은 저희 잘라서 몰랐겠지만 저희가 너무 이야기 심취해서 질문을 까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랑 연주랑 같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얘기 심취해서 그 다음 질문이 뭐였지를 이렇게 잊어버린 채로 막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사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은 느낌이어가지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이번 주에 데이트하러 갈게요. 갔는지 안 갔는지 다음 회차에 얘기해 주시는 걸로. 후기 찌겠습니다. 저는 항상 호정님의 이야기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너무 멋진 여성이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 홀로서기를 해 나가시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지켜보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로 초대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또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이 약간 유행하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기계가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이 사업가로서의 기계가 느껴져서 뭔가 더 커다란 일들을 많이 앞으로도 해나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포의 대표님들을 만나는 마대살롱, 마포 대표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빠른 소식은 인스타그램 마포 비즈살롱 계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포 지역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업 제안을 기대합니다. 저희 마포 대표 살롱 4번째 문 닫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안녕.